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자리와 경제를, 아니 우리 삶 자체를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보여주는 엄청난 유토피아적 미래와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아주 복잡한 현실, 이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를 자료와 함께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론 머스크의 말입니다. 10년, 20년 뒤 은퇴 자금을 굳이 모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을 테니까. 와, 정말 도발적이죠?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한 문장이 어쩌면 우리가 알던 경제의 종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의 핵심은 바로 결핍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신하고 생산성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끌어올려서 우리가 알던 경제의 기본 규칙이 완전히 새로 쓰이는 그런 세상 말이죠. 모두가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먼 미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비전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2030년,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지면서 이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풍요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AI랑 로봇이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만드는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돈이 찍히는 속도보다 물건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니까 모든 것의 가격이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히 공장에 물건 찍어내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머스크 예측을 한번 보세요. 몇 년 안에 로봇 외과 의사의 수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 외과 의사보다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 고도의 전문 영역까지 전부 자동화될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한 예시죠. 와, 정말 대단한 비전이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모두가 이 낙관적인 미래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현장의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상당한 의심과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AI 연구자들은요, 이런 거창한 미래 이야기가 오히려 아주 위험한 주의 분산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바로 지금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못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현재 AI를 둘러싼 핵심적인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마치 양팔저울 같아요. 한쪽에서는 언젠가 나타날 초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으니 그 존재론적 위험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AI가 지금 당장 만들어내고 있는 편견, 가짜뉴스, 이런 현재의 피해부터 해결하는 게 훨씬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죠. 마가렛 미첼이라는 연구자의 말이 아주 뼈아픈데요. 지금 당장의 피해를 무시하는 건 특권이다. 에밀리 벤더 같은 전문가들은 한술 더 떠서 이런 통제불능 AI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말도 안 되는 과대 광고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이런 과장이 기술의 결함이나 윤리적인 문제는 싹 가려주고 기술 팔아먹는 데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런 학계의 논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비전 뒤에는 뭐랄까 아주 인간적이고 지저분한 거대 기업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의 샘 알트먼, 이 두 거물의 싸움입니다. 서로 자기네 기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에요. 3,8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투자를 둘러싼 AI의 미래 방향을 건 아주 치열한 법적 다툼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세간의 이목을 끄는 요라는 싸움이 사실은 두 회사 모두에게 있는 더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일종의 연막작전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걸 전략적 주의 분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까놓고 보면 두 회사 다 지금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머스크의 AI 그록은 동의 없이 이상한 사진 만드는데 악용되고 있고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2025년 말 기준으로 무려 5,200건이 넘는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오픈 AI는 또 어떻고요? 챗봇 때문에 사용자의 망상이 심해져서 결국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혐의로 엄청난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적인 싸움이 이런 문제들을 가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곧 유토피아가 온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온갖 문제와 싸움이 난무하고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 속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기업이나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은 대체 뭘 믿고 어떻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혼란 속에서 합리적인 길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론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 보고서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사실 이건 AI가 아니라 예전에 테러리즘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한 위협에 대응하려고 만들었던 논리라고 해요. 이 방법의 이름은 손익분기 분석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AI 재앙이 일어날 확률이 몇 %냐? 이걸로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끝이 안 나니까요. 대신에 질문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 안전조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깝지 않으려면 이 조치가 최소한 얼마나 효과가 있어야 할까? 이렇게요. 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떤 안전조치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요. 둘째, 우리가 막고 싶은 최악의 상황이 뭔지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비용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이 조치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정확한 확률을 몰라도 훨씬 더 실용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AI의 위험에 대해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행동을 위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재앙이 일어날 확률을 1년에 0.5%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7%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두 사람의 생각은 엄청나게 다르지만 만약 어떤 안전조치가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충분히 그럴듯하다고 둘 다 동의한다면 어떨까요? 확률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상관없이 오케이, 일단 이 조치에 투자합시다 라고 합의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한쪽엔 풍요로운 미래라는 눈부신 약속이 있었고 다른 한쪽엔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찬 현실이 있었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는 또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어느 한쪽 편을 들자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우리를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근본적인 긴장관계, 그러니까 거대한 약속과 복잡한 현실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이야기가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직 쓰여지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만들어갈 미래, 당신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가 아예 사라져버린 풍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강력하지만 결함 많은 기술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당장의 문제들과 씨름해야 하는 그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나요?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